안녕하세요. 아토모빌 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DPF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다 그랬는데 오늘 내일 하다가 드디어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습식이니 건식이니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논문에서는 DPF 세정에 대해서는요, 발표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습식이라는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건식이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블루밍, 에어로 빵빵 싸서 하는 것도 논문 자체에 없더라고요. 고주파더라고요. 고주파, 초음파, 고주파로 하는 것도 그것도 여건상 이게 DPF를 세정 태우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태워서 자연히 나가는 DPF는 세라믹 형태의 담체에 귀금속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인데 미국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 협회인 메카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담체의 경우는 물이나 약품이 접촉했을 때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자동적으로 파티클을 태워주는 건식 소거법,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논문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 교수님 영상에서만 보셨을 겁니다. 전 DPF 영상에서 우리 그 교수님이라는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쪽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위를 따고 그리고 박사의 과정을 거치고 논문을 발표를 하고 순차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 교수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자동차 정비 지침서에 나온 게요, DPF 끝단에서 헝겊이나 이런 걸 장갑을 해서 딱 만졌을 때 PM 매연이 묻어서 나온다. DPF가 막혀서 묻어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DPF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DPF가 엄청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DPF를 뜯어서 보니까요, 완전 분해해서 보니까 크랙이 가더라고요. 크랙. 근데 크랙이 이게 이제 DPF 전단에 있는 글자들 DPF 전단에 DPF 후단에 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막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망에 딱 밑에서 보면 딱 이렇게 이 사진에 보면 보일 겁니다. 이게 딱 있잖아요. 딱 보이죠? 이게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요, 다 멀쩡해 보입니다. 정말 눈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요, 멀쩡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영상 올린 DPF는요, 멀쩡한 DPF입니다. 투싼 IS 19만 킬로, 20만 킬로 탄 차, 엔진 헤드 교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헤드 교환 시 DPF 교환하고 터보 교환하고 흡기 매니 EGR 주변 모두 있는 것을 다 교환했습니다. 그걸 제가 헤드 교환, 원래는 인젝터 클램프 볼트 퀵서트 작업 자체에 근본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교환을 했는데요, 헤드 작업하면서 다 띄었잖아요. 다 띄었는데 이거 20만 탔으니까 다 새거로 교환합시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차량 차주분이 현대 부품 대리점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다 공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 헤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다 떼어놨는데 새걸로 싹 갖다 줄 테니까 새걸로 싹 바꿔달라면은 바꿔드려야죠. 부품 새걸로 다 해서 바꿔준 거였습니다. 헤드 작업에 대해서만 제가 작업을 했었고요. 멀쩡한 DPF를 분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랙이 가냐고. 이거 이따 영상 보시면요, 크랙이 갑니다. 왜 크랙이 가냐? 충격 먹어버리면요, 아주 이게요, 약합니다. 그리고 DPF 담차 안이 뭘로 보온식으로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네. 그 보온으로 싸져 있는 게, DPF 온도를 발산시켰을 때 그게 빨리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딱 싸져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밑에서 돌이 튀거나 충격이나 가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때, 충격이 가거나 부딪히고 뭔가 했을 때
그 충격이 크랙이 가버려요. 크랙 가면 아웃입니다. 크랙 가면 아웃입니다. 근데 이게 크랙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제대로 이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 현미경 탁 찍어서 봤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저 DPF 담체 통으로만 보다가 제가 완전 이번에는 올 분해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도 너무 또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영상 보셔야 하니까 자, 우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DPF가 퇴적을 다 태우고 구람수가 좀 남는다. 0g으로 안 떨어지고 그 어느 분이 나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0g이 되는데 왜 내 차는 왜 0g이 안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PM이 이게 나갑니다. 쫙. 이리 막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죠.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층층층 쌓입니다. 이제 이렇게 층층층 쌓이겠죠. 이렇게 층층 쌓입니다. 이렇게 슈트가 그냥 여기에 또 공식이 있더라고요. 와, 참. 여기 층층 쌓이는 거 여기에 또 공식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기공이 이제 배압이 쫙 나가면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쭉 이렇게 가잖아요. 쭉 가면서 이제 이쪽 끝단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밀어주니까 이쪽으로 쭉 가니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쌓이겠죠. 여기도 이렇게 쌓이고. 자, 여기서 이제 퇴적량이 구람수가 돼가지고 탔습니다. 자, DPF 가동이 됐어요. AC로 나오죠. AC로 나올 때요. 여기서 배압이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것도 특히 AC. 자, 여기서 AC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AC가 나가잖아요. AC가 나갈 때 여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전단의 끝단, 그리고 후단에 이제 AC가 나갈 때 끝단, 여기에는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슈에서 직접 뽑아서 읽어드리는 데이터하고요, OBD에서 또 읽어드리는 데이터하고 오차 범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C 남은 거하고 PM이 여기도 남습니다. 네, 이거는 가동이 되더라도 다 안 빠진다고 논문에서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차는 좀 상태가 좋아서 그러겠죠. 근데 DPF 자체가요, PM이 이리 들어갑니다. AC가 이리 나옵니다. 그럼 여가 모플러 끝단이죠. 모플러 끝단입니다. 이 모플러 끝단에서 PM이 들어와서 나갈 때 검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검둥이가 나오면은 여가서 이제 시커멓게 쌓이는 거잖아요. 시커멓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DPF가 막혀서 여기서 검둥이가 나온 거다? 아닙니다. 나와서는 안 되죠. 이게 자동차 정비 지침서에서 하는 말이 여기에 슈트나 이게 검둥이가 묻었을 때 점검을 받으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점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점검 안 되잖아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하고요, 현미경밖에 없습니다. 딱 그거 내밀어서 문제가 딱 크랙이 갔다. 지금 보증기간이 7년에 12만요? 엊그저께 손님이 오셔가지고 현대에다 전화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엄청 긴 걸로 알고 있는데 7년에 12만 킬로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선 보증기간이 된 차량들은 점검을 받아보고, 끝에 하단에 검둥이가 좀 묻어 나온다. 자, 1마이크로 이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AC 자체가 0.08 마이크로스, 0.03 마이크로스. 이 아주 머리카락보다 아주 더 작은 여기에 이제 채널에 뚫려 있잖아요. 엄청 약합니다. 그건 현재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기 공기가요, 딱 들어갈 때요, 이 통에서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또 콘 각도라고 합니다. 이 콘 각도에 따라
열 전도율이 또 틀립니다. 저는 근데 이걸 제가 이 본 자료 영상들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양해는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DPF 만든 이 자체의 각도에 따라도 이게 틀립니다. 배출가스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태우는 게 또 틀립니다. 배출가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확 세게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요. 이게 다 들어오면 이쪽으로 싹 빠집니다. 이게 한 곳으로만 쫙 가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분사됩니다. 아무리 세게 나가도. 예, 분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DPF가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고 시동은 걸리는데 체크불이 들어오고 구동이 잘 안 돼서 구동 조건이 잘 안 돼서 들어오는 것이 좀 있었지 그 애는 저한테는 안 와서 그러는지 DPF에 전혀 저는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설명을 해줬고요. 자, 영상을 보시고요. DPF가 막히면 뚫어야죠. 보증기간이 되면은 AS를 받고. 근데 보증기간에 차가 문제가 생기냐? 문제 안 생기죠. 근데 뒤에 꺼스름이 머플러에 좀 보인다. 그러면 점검을 받아야죠. 재생이 자꾸 돈다.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돈다. 저번에 한번 그런 차가 있었는데요. DPF 앞 때려가지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DPF 왜 자꾸 돌까? 3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또 그래요? 사장님, 저 차 갖고 와봐. 내가 봐줄게요. 진단했습니다. EGR이 문제였습니다. 제 카페에도 글 내용도 있습니다. EGR이 문제였습니다. EGR을 바꿨습니다. 딱 센서값 보고 작동하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벌써 한 2달 됐습니다. 정상이래요. 지금. 이게 DPF의 가장 조건이 있습니다. 분사 시기, 연료 분사량, 그리고 흡기 공기량, EGR 제어도 합니다. EGR을 왜 자꾸 제가 예전부터 EGR 그러는데 하도 EGR을 많이 좀 신경 써서 봤는데요. DPF도 EGR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EGR을 너무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우선은 너무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DPF에 대해서 내 차가 정상이냐? 차를 안 보고는 절대 답을 얻기는 힘들고요. 차를 직접 봐야 합니다. DPF를 봐야 합니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까 또 얘기했던 또 했나? DPF 막히면 뚫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뚫어야겠죠. 교환하면 돈이 한두 푼입니까? 시동 걸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시동을 걸어야 합니까? 새 거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럼 뚫어야죠. 이 뚫었을 때 이제 거기에 어떤 손실 그리고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뚫었을 때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를 해줘야죠. DPF에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약품으로 좀 제가 하루를 담가놔 봤습니다.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 중간 거를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현미경으로 해서요. 자, 여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펜으로 한번 살짝 내보겠습니다. 살짝 내릴게요. PM 자리하고 AC 자리가 이렇게 이제 깨져버립니다. 여기를 한번 탁 때려 보겠습니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엄청 예민한 곳입니다. 이 중간 거를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PM이 들어가는 곳이고 깨끗한 곳은 이제 AC 자리라 그랬죠. 나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네. 한번 볼펜으로 살짝 내보겠습니다. 살짝 내릴게요.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PF 후단인데요. 현미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랙 같죠? 이면. 살짝 내린 겁니다. 살짝. 예.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PM이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AC가 되는 거죠. 이 면을 긁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죠. 중간을 긁어보겠습니다. 야가 좀 깨끗하니까요. 야를 한번 긁어볼게요. 이렇게 엄청 약합니다.
코팅된 데하고 코팅이 안 되는 곳하고 완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정말 으스개진다 그죠? 으개진다고. DPF 담체 이 안에가요 정말 약합니다. 다 깨진다 이거. 그냥 힘 조금 줘볼게요. 폭파력을 줘. 자, 이 DPF 전단 여기는 이제 이 면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요 손상이 안 갑니다. 근데 강하게 하면 되겠지만 이 안쪽은 정말 약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DPF 전단입니다. 여기 전단은 이게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쯤에는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 미끌미끌합니다. 여기는요
엄청 길어요.